왜? 그 이유가 바로 뒤편에 나옵니다. 여왕벌은 어떻게 생존하는가? 후손 얘기를 한 겁니다. 왜 후손이 많은지를. 자, 여왕벌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자, 여왕벌은요, 태어날 때부터 다릅니다. 여왕벌과 일벌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일벌은 고정적으로 태어나고요. 여왕벌은 태어날 때부터 여왕벌로 태어납니다. 근데 자라는 과정 부분이 틀리죠. 자, 부자의 후손은 어떨까요? 태어날 때부터 벌써 다릅니다. 부자의 후손은요. 자, 그러면 이 부자는 또 여왕벌의 후손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노얄젤리. 예, 노얄젤리입니다. 만약에 일벌로 태어났다면 노얄젤리를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죠. 일만 쇠가 빠지게 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자의 후손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틀리잖아요. 꿀벌을 보니까. 아, 부자들이 여왕벌을 딱 연구를 해보니까 먹이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자들의 후손들은 어떻다? 태어나자마자 뭘 먹입니까? 노얄젤리를 먹이는 거죠. 노얄젤리. 자, 노얄젤리는 뭡니까? 부자들의 후손의 노얄젤리는 바로 교육입니다. 학습입니다. 그러면 부자들의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이 태어나자마자 인터넷으로 영어 강의를 듣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좋은 음악을 듣습니다. 좋은 음악. 영사 있는 애기한테 영어 틀어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태교 음악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음악, 모차르트 같은, 쇼팽 같은, 바하 같은 그런 좋은 음악을 틀어주는 걸 알고 있어요. 음악적 감각이 몸에 배게도록. 그게 예술적 기질이죠. 그 예술적 기질이 천재적인 어떤 창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부자들이. 여왕벌을 연구를 한 거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먹이부터 틀리구나. 그러면 나의 후손도 이렇게 키우겠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자들은요, 기업을 만듭니다. 기업을 만들면서 수많은 일꾼을 자꾸 창출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디서 터득한 거죠? 바로요, 후손의 여왕벌을 키웁니다. 그런데 또 계속 일꾼을 만듭니다. 일꾼을. 이게 다 여왕벌이 난 아이들이에요. 여기 일꾼. 수많은 일꾼을 만든다. 수많은 일꾼들을. 일만 하는 겁니다. 일만. 수명도 짧아요. 여왕벌보다 훨씬요. 여왕벌이 하는 게 있어요. 알만 낳는 거예요. 계속 알만 낳는 거예요. 알만. 그 중에 이제 여왕벌이 또 후손 여왕벌을 또 낳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노얄젤리를 먹이면서 또 키우는 거예요. 누가 키우는 거죠? 키우는 것도 여왕벌이 키웁니까? 아니죠. 일꾼들이 노얄젤리를 먹여서 키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부자의 후손들을 누가 키우는 거죠? 그 부자가 키우나요? 아니죠. 누가요? 거기 집사자 키웠습니다. 집사. 이 벌로 보면은 일꾼들이 키우잖아요. 근데 그 일꾼한테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김 집사님 여왕벌을 보세요. 우리 자녀는요, 노얄젤리를 먹어야 됩니다. 다른 거 먹이면 안 돼요. 이렇게 지시와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여왕벌이 이 일꾼한테, 우리 후손한테는 노얄젤리를 먹이게끔 지시를 한 거죠. 이렇게 여왕벌을 보고 이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손을 양육한 다음에 세력을 확장합니다. 부자들이 보니까, 여왕벌이 후손을 양육해서 분봉을 하네? 분봉하면서 또 새로운 세력을 만드네? 그래서 재벌들이 어떻게 합니까? 후손을 만들어서 또 다른 기업을 만듭니다. 또 다른 후손이 타면 또 다른 기업을 만들어서 오리발 경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룹이 됩니다. 그룹이 되면서 삼성의 그룹이 몇 개가 있죠? 한 50개 되나요? 50여 개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KT 다닐 때도 40개 정도 그룹화가 됐습니다. 계속 그룹을 만듭니다. 여기 첫 번째 1대 그룹, 2대 그룹, 또 분봉해서 3대 그룹, 또 만들어서 4대 그룹, 계속 양육해서 세력을 확정합니다. 자, 그러면서 1대가 만약에 쇠퇴를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부자는요, 계속 부자 되니까. 마르크스의 자본론, 캐피탈리즘의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다? 부가 그게 계속 대물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부자는 이 이치를 아는 거죠. 그래서 후손을 양육하고 세력을 확장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네 번째입니다. 살아있든 죽든 생물은 안식처가 왜 필요한가? 살아있든 죽든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죽은데 무슨 안식처가 필요하냐?
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탄생. 자, 예전에는 제가 자랐을 때는 요람이 없었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좀 풍요하게 자라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아기가 탄생되면요, 요람 꼭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안식처지 않습니까? 그 아기들의 공간. 떨어지면 또 다치면 안 되니까. 이런 안식처를 마련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자라면서요. 자라면서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집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개가 굉장히 행복하게 이렇게 웃고 있어요. 행복해 보이죠? 하물며 개도 집이 있어요. 근데 인간인데, 사람인데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안식처가 필요해요. 왜 안식처가 필요할까요? 바로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 때문에. 제가 한국 스카우트 협회의 평생 회원이고요. 지도자입니다. 제가 어린 학생들 데리고 캠핑을 갑니다. 자, 캠핑을 가는데 울타리가 없는 노지에서 그냥 잔다 그러면 불안해요. 누가 이렇게 침범을 해가지고 그 위해를 갈까봐, 또는 멧돼지가 이렇게 와서 잠자는데 공격할까봐, 또 학생들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을 또 잘 못 자요. 그런데 숙면을 취하는 데서 어디서 취합니까? 바로 안식처인 집에서 숙면을 취합니다. 캠핑이 아닌 이상은요, 밖에 나가서 잘 때도 주로 어디서 하죠? 호텔이나 콘도에서 잡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안식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식처가 없는 분들 계시죠. 노숙자분들. 주무시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하다 보니까 그 양옆으로 이렇게 박스까지 치면서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자면서 대체적으로 선잠을 주무십니다. 아무리 날씨가 따뜻하다 하더라도. 그러면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집 없이 사시는 분이 장수하신다는 걸 참 못 봤어요. 거주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삶에 있어서 이 주택이 그만큼 소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죽었어요. 사람은 100년 이상 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100년 이상 못 살지 않습니까? 자,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낙골당이네, 낙골당. 자, 근데 이 낙골당에서도 돈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게 1층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맨 꼭대기가 6층이네요. 자, 1층. 저렴합니다. 만약에 6층이다 그러면 6층. 저렴하더라고요. 자, 낙골 땅에서도 좀 비싼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요 가운데 층이죠. 가운데 층이죠. 여기 4층이네 보니까요. 여기가 가장 비싸요. 눈높이가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비싸더라고요. 자, 돈 없으면요. 돈 없으면 밑에 층으로 가야 돼요. 야, 낙골 땅 가서도 이렇게 서러움을 받는구나. 죽어서도 이렇게 서러움을 받는구나. 저희 어머니 모실 때 참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묘지, 또 제 산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선산이라고 하죠. 재벌들은 보면요, 다 산이 있어요. 선산이 있더라고요. 그 선산의 명당 자리에 다 묘지에 다 모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면요, 이 낙골 땅도 못 가요. 낙골 땅도 돈이 없는 분은요, 예. 어디 가죠? 유택지죠, 유택지. 소중한 이 분신 같은 재를 뿌리죠. 유택동산에 가서 다 뿌리잖아요. 그건 이제 유언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부자라면요, 이미 산을 사놓습니다. 산을 사놓고 후손들한테 이렇게 지점을 해줍니다. 이 장소에 나를 모셔라, 이렇게 하고 유언을 남겨주지 않습니까? 자,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처가 필요한 거예요. 안식처가. 살든 죽든 안식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자, 아까 살든 죽든 뭐였죠? 바로 부동산이 필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부동산. 죽어서도 낙골당 보니 부동산 아닙니까? 묘지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이에요, 보니까. 자, 그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한 겁니다, 부자들이. 투자라는 상품은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자, 홍콩 ELS. 무슨 주식, 채권만 투자했습니까? 근데 투자라는 상품, 특히 금융회사 또는 은행회사에서 투자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이걸 이제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품, 투자라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왜? 손실이 너무 크다. 그리고 투자라는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자만 손해보고 그 회사는 엄청난 부를 창출한다. 투자를 했어요. 만약에 고객들이 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이 다 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투자 상품을 만든 이 회사는요, 수수료 받아가지고요, 엄청나게 커진 회사가. 나는 쫄딱 망했는데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커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요, 투자라는 상품에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에 투자하느냐? 부자는 그 자신이 투자라는 상품을 판다. 부자는요, 투자라는 상품을 파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근데 이 투자를 하는 사람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은 쫄딱 망가진데 나는 투자라는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나는 더 부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 대신 이 투자라는 상품을 이 부자가 투자하겠냐 그죠? 절대 투자 안 하죠. 왜? 망하는 걸 아니까. 부자는요, 그래서 투자라는 상품을 투자하지 않아요. 만약에 금융회사가 투자라는 상품을 만들어 놓고 그 자신이 투자를 했다면 그런 상품을 왜 만들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부자는 바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투자받은 돈으로 자신의 명의로 되는 상품만 구매한다. 자신의 명의로 되는 상품이 뭐가 일까요? 자신의 명의. 부동산이죠. 등기권리증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등기권리증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제가 샀으면 등기권리증에 한성만 이게 나옵니다. 제 아들이라면요, 제 아들 이름이 나오겠죠. 제 부인이라면 제 부인의 이름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투자받은 돈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이 이치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지구상에 가장 수명이 긴 상품만 투자합니다. 지구상에 가장 긴 상품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또 생각해 보셔야겠죠. 생각해야 됩니다. 머리 그냥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 머리 장식품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라고 뇌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부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인의 섭리를 후손에게 전수하고 그 후손에게 반드시 전수토록 설득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가는 게 뭐가 일까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부동산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을 부자는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인의 섭리를 후손에게 전수하고 또 후손에게 반드시 전수토록, 그 후손에게 전수토록. 너만 알지 말고 네 아들, 딸이 또 태어나면 또 전수해라. 또 너가 그 아들한테 내가 오늘 한 얘기를 또 전수하라. 연속적으로 계속 전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자는요, 대가 끊기거나 또는 결혼을 안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설령 이혼을 할지언정 꼭 자손은 만들어 놓고 이혼합니다. 대체적인 부자들은요. 그리고 또다시 결혼합니다. 또다시 자손을 만듭니다. 부자는요. 자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또 투자 상품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한 명 있어요. 그러면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한 명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2명 있으면요. 그럼 2개 받을 수 있네요? 근데 자손이 100명 있어요. 100개 받을 수 있네요? 자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100조를 갖고 있다면 1조씩 나눠주는 게 더 좋겠죠. 한 사람한테 100조 주면은요, 상속세 50조 나갑니다.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자손을 많이 낳습니다. 또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손을 둔 다음에 이혼을 합니다. 이 부자들의 패턴이라는 얘기죠. 습관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혼도 잘 안 해요, 지금은요. 지금 부자도 잘 이혼 안 합니다. 웬만하면요. 왜? 자기의 손실이 나가기 때문에. 결혼하셔서 형성된 그 부에 대해서는요,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50%를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자는 이제는 이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 부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인의 섭리를 후손에게 전수하고 그 후손에게 반드시 전수토록 설득한다. 자, 이렇게 오늘 부자하게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고요. 한국아파트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반드시 부자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부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다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면 가장 오래 가는 것은,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나무는 어떻게 자라는가. 세 번째, 여왕벌은 어떻게 생존하는가. 네 번째, 살아있든 죽든 생물은 안식처가 왜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해가지고 부자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행동에 옮긴다면 분명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후손까지 그게 부자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계속 그 후손들이 따라서 했다면 부자가 한 번 탄생하면서 그 후손들이 사라질 때까지 영속적으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인간이 사라지지 않느냐. 이 5가지가 바로 원칙이고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리대로 꼭 행동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부자는요, 이 5가지를 명심하고 지금 행동하고 있고 또 행동을 그 후손한테 교육과 전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 되시려면 이 5가지를 잊지 마시고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오늘 부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국 아파트 TV 많은 시청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요, 제가 힘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